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 선고가 다시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제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 질문 중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 질문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예, 우선 들어가기 앞서 집행유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었다가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이제 집행유예를 같이 선고하면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별일이 없으면은 말 그대로 징역형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집행유예는 어느 경우에 내려지냐를 보시게 되면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그 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그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최근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요 근래에 좀 나온 게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벌금형에 대해서도 원래 기존에는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없었으나 최근에는 요런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규정도 있으니까 이것도 좀 잘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 선고가 다시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우나 예외적으로 재판을 연기해 가지고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뒤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또다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제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 기간 안에 선고를 받는 경우랑 집행유예가 도과한 후 선고를 받는 경우,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선고를 받게 되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원칙처럼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뒤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요거 정확하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실형을 피하는 방법, 두 가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우선 첫 번째, 제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외적 사유, 최대한 재판을 미뤄가지고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뒤 판결을 선고받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또다시 집행유예 선고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보시면 형법은 이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의 기간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3년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법원은 이 조문에 대한 해석을 법원은 어떻게 하냐면,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나 집행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요 한 가지, 요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아 형의 선고 효력이 실효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했기 때문에, 요 뒤에 거를 반대로 해석하면은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면은 집행유예 선고는 다시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방법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죠. 후에 저지른 범죄. 요 범죄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되는데, 보시면 그 이유는 또 법률에 있습니다. 형법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그럼 당연히 과실범은 당연히 여기 안 들어가겠죠.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게 치면은 이제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을 잃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앞에 받았던 집행유예 기간, 그러니까 징역형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뭐 아무튼 요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지금 제가 요거 간략하게 나온 사건은, 요거는 이제 제가 첫 번째 방법으로, 즉 이 클라이언트 분께선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이죠, 저희 클라이언트 분이셨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제 이 음주운전 하시고, 음주운전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이런 위험운전치상 이렇게 죄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았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재판을 좀 연기해가지고 이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뒤 이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 뭐 첫 번째 방법으로 했던 사안이라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진짜 정말 자칫 잘못 대응하면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즉 법률 전문가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고, 저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